우리는 공정거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하면은 그 반대편에는 불공정거래 이러한 것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 좋은 것입니까? 공정거래가 좋은 것이겠죠. 물론 모든 거래는 공정거래여야 하겠습니다. 공정거래가 좋은 것이다. 그렇다면 불공정거래는 좋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공정거래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공정거래만 있고 불공정거래는 없어야 가장 좋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은 자꾸 많아지게 하고 좋지 않은 것은 더 적어지게 해야 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것이 가능할 것인가? 공정거래는 많아지게 하고 불공정거래는 적어지게 하려면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국민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타율로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은 더 늘어나야 하고 좋지 않은 것은 줄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압박, 이러한 타율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아주 자그마한 자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다 가능할 겁니다. 공정거래를 더 많게 하는 것, 또 불공정거래를 더 적게 하는 것, 두 가지 다 될 것이고, 타율에 힘입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아마도 공정거래를 더 많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실례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공정거래를 하는 경우에 칭찬해 주는 겁니다. 표창도 해주고, 그리고 공정거래를 했다 해서 돈도 주고, 이렇게 하면 타율에 힘입은 수동적인, 그러나 자율이 아주 없지는 않은 그러한 방법으로 좋은 것을 더 많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설령 강제라고 해서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꺾거나 끌고 가서 하는 강제, 그것은 존재하지 않죠. 단 그 강제라고 하는 것이 불공정 거래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을 박탈하고, 그리고 그 이득보다 조금 더 손해를 입게 만들므로써 그러한 강제로 불공정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하지 말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불공정 거래를 하게 되면 이 명령을, 그러니까 주로 법률의 형태로 될 것인데,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은 처벌하고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강제적으로 하는 데에는 좋은 것을 많이 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하라, 공정거래를 하라,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을 하라고 한데 따르지 않게 되면 처벌하고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강제 방식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로서 강제하는 것이 나쁜 것을 하지 말라는 강제보다 좋은 것을 하라고 하는 강제가 더 큰 독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문명국에서는 도덕형법을 금지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 되었고, 이 원칙이 자리 잡힌 것이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언젠가 착한 사마리안 법을 만들자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당황했고, 그리고 이렇게 국가가 퇴보해도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하라고 강제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독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하라 하는 법률, 착하게 살아라, 더 바람직한 것을 하라, 이러한 법률은 그것은 원래의 법률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늘어나게 되면 국민의 자유와 자유를 심히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일을 하자는 것이 뭐가 문제냐 하는 그러한 생각과 다르게 이 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강제체제이기 때문에, 강제체제는 좋은 것도 강제하면 강제가 되죠. 그래서 흔히 생각하듯이 좋은 일을 하자, 좋은 데 쓰자, 남을 돕자, 그래서 법률로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사결정을 강제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법논리에서는 정반대로 됩니다. 국가 운영은 이렇게 법논리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자고 자꾸 이야기하는 지도자일수록 독재자이고, 그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나쁜 정치인, 나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공정거래를 하도록 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조직에서는 어떤 일을 하라 하는 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뭐 좀 해볼까, 어디를 좀 깨끗이 치워볼까, 혹은 아이디어를 내서 더 공정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라든지 국가조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예 모르는 무지한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 정해놓은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곳이고, 법률은 특별히 어떠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단속이라는 권한도 사실은 없죠. 그런 것을 다 법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령
각 시대별로 이 규제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 어떨 때는 대규모 기업 집단, 그래서 뭐 몇십 대 기업, 그 범위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이 불공정 행위의 그 양태, 그것을 봐가면서 조절을 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비유를 하자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기업이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러한 국가 조직이 아니고 치명적인 4대 질병, 치명적인 3대 질병, 이러한 것들을 걸리지 않도록 혹은 걸렸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 이름이 공정거래위원회이다 보니까 마치 그들이 공정거래를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잘못 알려져 있죠.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가입니다. 그것은 모든 국가 작용이 최상위에 있는 헌법, 그 헌법이 각각 영역을 정해준 그 영역 속에서 또 법률, 또 그 법률의 영역 속에서 그 밑에 있는 정부 같으면 시행령 혹은 뭐 각종 명령, 이러한 식으로 단계적으로 위계 질서가 있는 법 시스템에 따라서 국가 운용이 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국가 조직을 법 체계에 따라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하는 움직이는 손발이 있어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인간을 데려다가 법 로봇으로 쓰는 겁니다. 그들이 공무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 그리고 모든 공무원 이들은 이 법 시스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도 그렇고 그들의 지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법에 따라서 인정되고 혹은 금지되고 혹은 파면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법의 구조를 토대로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법은 공무원에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지시를 합니다. 하나는 구역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구역 안에서 임무를 수행해라. 가령 서울시 전체에서도 은평구에서 임무를 수행해라. 이런 식으로 영역을 정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명령 하라 하는 뜻이고 그것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임무이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한을 같이 부여받게 됩니다. 은평구청장은 은평구청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은평구라는 그 영역을 정해줬을 때 그는 은평구를 벗어나서 동작구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이 사람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 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공무원으로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영역, 그것이 지리적이든 혹은 업무 분야이든 이렇게 영역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이 법률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또 법률이 시키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이러한 국가 시스템과
공무원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법이 규정하는 것이 앞에서는 이것을 하라는 것이었고 뒤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은평구청장은 가행위, 나행위, 다행위가 금지된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은 법이 내리는 금지명령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법이 금지하는 가나 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논리필연적으로 일단 가나 다라는 것이 은평구청의 일이어야 할 겁니다. 그렇겠죠. 애초에 이 사람은 동작구에 가서는 할 수 있는 그 임무가 제로라고 했습니다. 은평구에서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가나 다라고 하는 법이 정한 그것이 한 30을 차지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00 중에 30은 금지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금지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법이 정해준 영역 속에 있어야만 한다. 영역 밖에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이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죠. 그것은 좀 더 상위법에서 전반적으로 금지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개의 법의 명령,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그것을 살펴봅시다. 은평구청장은 가나다 행위가 아닌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것이 O입니까? 아니면 X입니까? 가나다 행위가 아닌 모든 행위라고 한다면 가나다 행위 이내의 그것을 제외한 은평구 혹은 종로구, 동작구 모든 곳에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풀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은평구청장은 가나다 행위가 금지된다. 이러면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은평구청장은 법령이 규정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법령이 규정한 임무 중 가나다 이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경우에는 일단 은평구청의 업무라는 것이 이미 제한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법률의 구조에 따라서 공무원에게 법률이 하나는 이것을 하라 하고 임무를 주고 또 하나는 이것은 하지 말라 하고 금지를 하는 그러한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청와대에서 실제로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앞에 이야기한 우리들이 살펴본 그러한 그 기본 개념을 토대로 이것을 다시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률로 규정을 해놨는데, 법률로 금지를 해놨는데 그 금지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런 것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죠. 대통령의 명령 가운데 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제한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을 시행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에서
기역과 니은의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디귿이라고 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신고 포상금을 준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디귿은 아예 규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신고 포상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행위, 그것은 무엇입니까? 설날 그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주는 행위하고는 다르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줬을 때 감사의 표시로 사례로 돈을 주는 것과도 다를 겁니다.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무원 강 씨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강 씨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을 혹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줬다고 해도 그것은 문재인 씨의 돈도 아니고 그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 따라서 받은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개인 공무원들은 로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청소 로봇, 청소기한테 감사 인사를 하지 않죠. 공무원에게는 감사 인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복무를 하고 나중에 순수 자연인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은 평생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 그럴 때 그에게 우리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은 그것이 자기네 밥값을 버는 곳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수행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공무원은 머리도 없고 가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마치 적선을 하듯이 돌아다니면서 복지 공무원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죠. 자기들이 무엇인가 아주 따뜻하게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들의 웃음과 그들의 따뜻한 태도마저 우리 국민이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구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주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지 그들이 국민에게 무엇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다. 이 부분이 우리 5천만 국민에게 명확하게 자리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는 법령을 넘어서서 국가의 재산을 써도 안 되고 국가의 시간을 써도 안 되고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어떤 반대급부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디귿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요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법령에 없으면 신고포상금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디귿이라고 하는 행위가 아주 칭찬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령의 명령이 없으면 그것은 가치평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디귿이라는 행위를 한 국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때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겁니다. 물론 디귿의 행위에 신고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시행령을 고친다 하는 것은 극히 비효율적이고 법률을
어떤 개인에게 맞춰서 고친다는 아주 거꾸로 된 그러한 방식입니다. 법률은 항상 일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어느 동네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률을 고친다. 그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 차라리 특혜를 주느니만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법률로 인해서 어떤 동네의 특정인의 기준에 맞춰서 5천만이 그 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가려운 등을 긁어준다고 하죠. 워낙 그 시야가 좁아서 특정인 몇 명의 어려움을 보살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 행정인 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디귿이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행령이니까 대통령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그것이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이 그러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은 디귿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시행령을 고치면 될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저 시행령을 고친 다음에 디귿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디귿이라는 것을 시행령에 넣는 것을 그 상위법인 법률이 금지하고 있다면, 혹은 그것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고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시행령을 고칠 수 없고 디귿이라고 하는 행위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아무리 높이 평가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시행령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행정을 해야 한다.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행정이 느리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 브리핑 2018년 5월 29일자의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베이스를 여러 단계로 이렇게 쌓아왔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러한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지적하고 비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해석을 통해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는 이것을 하라고 했고 그 하라 속에서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법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금지되어 있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완전히 틀렸죠. 금지되지 않은 것 중에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신의 임무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 중요한 것을. 그러니 은평구청장이 동작구에 가서 가나다를 제외한 일은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입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 정부가 하는 일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돈을 주는 것도 법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 돈을 빼앗는 것도 법에 따라 빼앗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법이 없는데 집행하라, 이런 뜻이 되죠.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행정을 해야 한다. 조금 전의 예에 따르면 법에 디귿은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다 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법에 디귿을 신고포상금을 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금지가 없으면 그냥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디귿만 줄 수 있겠습니까? 리을도 줄 수 있고 미음도 줄 수 있겠죠. 법에는 그것을 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것인데, 법에 있는 것을 집행하는 것인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것을 살짝 꽈서 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지된 것을 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다 한다.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부터 권한이 무한하게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법이 규정하지 않았는데, 법이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에서는 만약에 1단위를 집행하라고 하면은 아주 세세히 규정을 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그 정도는 어디까지 하고, 그 길이, 그 시간의 길이는 어디까지 하고, 또 그게 잘못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보상 또는 배상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세세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할 때는 그 하위 부분도 규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공무원 지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권한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공무원이 법에 없는 일을, 법이 정하지 않은 일을, 법적으로 자기에게 권한이 없는 일을 이렇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는 처벌됩니다.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으로 처벌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무원만 처벌되는가? 그 공무원에게 이렇게 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라. 그것이 행정이다. 이렇게 명령을 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도 역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이러한 직권남용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이 곧 탄핵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마치 자연인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 그는 과거식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군주주권 시대의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국민주권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좋은 일을 하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혹은 의욕이 넘쳐서 법에 정해놓지 않은 더 많은 일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처벌받는 일입니다.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생각할 때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나쁜 일을 했을 때 직권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국민이 더 건강하고 더 우수하고 더 공부를 잘하게 그렇게 하려고
직권남용을 해도 역시 직권남용입니다. 공무원은 그러한 직권남용을 못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 그것이 대한민국 법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지 규정이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 달라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청와대 브리핑 5월 29일의 내용입니다. 금지 규정이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은평구청장 이야기를 했는데 은평구청장은 동작구청의 업무를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하자.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생각은 아마 이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서만 풀어가지고 이런 대답을 했을 텐데 이것은 헌법을 모르고 그리고 정부의 행정체계,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가 그것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그야말로 청와대 대통령 노릇하기가 힘들어 보이는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따지면 이런 겁니다. 현미경으로 아주 좁은 범위를 들여다보는 그 업무에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세계 지도를 놓고 장래를 어떤 구상을 하고 기획을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은 그의 재능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정에 관한 이야기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바로 범죄를 구성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말대로 하게 되면 각 처에 있는 공무원들은 모두 제왕처럼 설치게 될 겁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에 있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보다 그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좀 많은 이런 공무원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런 위헌위법한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법에 없는데 그냥 집행해라.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 듣고 움직이면 첫째 처벌받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행정이 멈춰 있는 겁니다. 문재인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었다. 그래도 정부는 이것의 취지가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서 개헌의 정신을 살려가겠다. 청와대 5월 24일자 게시 내용입니다. 우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 발의한 개헌안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국회에 이 개헌안이 간 다음에 국회에서 표결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죠. 국민투표를 거쳐서 정족수를 채우고 그러니까 일정 투표를 받고 그 다음에 공포까지 했을 때 개정 헌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쭉 개헌안이 되겠죠.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것이 과연 개헌안인가? 아마도 그것은 이름을 그냥 통일해서 쓰지만 국회에서 이것을 개헌안으로 채택을 해달라 하는 뜻으로 보낸 제안서, 제안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개헌안이 아이로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태아 정도, 현행법에서는 일정 기간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죠. 그런 정도의 개헌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 지난 강의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보낸 그 개헌안은 이미 죽은 태아였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잘해줘도 국회가 이것을 표결을 해주고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이것을 채택을 해주고 공포를 했다고 하면은 그 순간 대한민국은 올스톱 됩니다. 정부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민 앞에 모르는 척 속이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태아였습니다. 결코 신생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아예 논의도 안 했죠. 왜 그랬을까? 죽은 태아였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논의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태아를 가지고 앞으로 태어날 것이다 하면서 표결을 해주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는 사람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뿐이고 그래서 그를 무식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태아를 한번 내밀어 놓고 그래 놓고 그 애를 사산시킨 게 국회다 하고 현재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만들어낸 그 죽은 태아, 그 태아는 나중에 태어나서 영웅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게 아까우니까 정부에서 이걸 가지고 국정운영에 반영을 하겠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 이것을 살려나가겠다. 좀 독재자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헌법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고 국민도 안중에도 없고 세상 천지에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기준으로 온 세상을 다 재단하는 그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개헌안, 이 아쉬워하는 개헌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씨 개인의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것을 메모한 쪽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나마 죽은 태아였다. 그 개헌안이 정말 개정 헌법으로 나오게 되면 대한민국은 갑자기 자살을 하는, 정부가 없어져 버리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개헌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기어코 집행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헌법도 아닌 것을 집행하겠다. 그러면 당연한 대한민국 최고의 법규범인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공무원, 법 로봇인 주제의 창조주를 부정하는 그러한 행위를 국헌문란 행위라고 합니다.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이고 이러한 국헌문란 행위를 할 때에는 물론 이것으로 탄핵 사유가 충족됩니다. 그뿐 아니라 헌법 제84조에 근거해서 재임 중 체포 및 형사소추가 가능한 그러한 범죄 행위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